성공적으로 수목을 이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점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모아 보았는데, 이제 대형 수목도 이렇게 수목 이식이 가능은 한데, 조그만 수목들도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관리를 하면 다 거진 하자가 나지 않는 99% 이상 하자가 나지 않는 성공적인 식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이식을 했던 국립중앙박물관, 지금은 이제 그 건물이 다 해체가 돼서 없어졌지만은 그 당시에 중앙청이라기도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었던 곳에 80년생 적송을 1986년대 이식하여서 성공한 것을 찍은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나무나 이제 적송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차후에 따로 소나무 특집편에서 이제 하게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80년생 적송을 이식한 예가 그렇게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자체가 잘 살질 않았고, 그리고 그 산다고 하더라도 도시에는 그렇게 대량으로 식재할 수 없는 그러한 수목이다라고 이제 모두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소나무를 심지 않았고, 그리고 일제 잔재로 남아있던 가이즈카 향나무를 1980년대 저희 회사 제품이 나오기 훨씬 전까지도 향나무를 조경 침엽 수종으로서 겨울에 녹화를 할 수 있는 수종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 일제의 잔재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그 문제는 소나무를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를 이제 향나무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나무를 처음으로 이제 식재를 여기저기 저희 회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종 자체가 소나무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생에 있는 소나무를 캐서 뿌리 돌림 없이 바로 캐가지고 이식해서 살리는 계기가 이제 되었었죠.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처음 보는 사례이기도 했고, 저희 회사가 이제 그거에 선두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수목으로는 이제 서소문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농협 중앙에 있던 그 회화나무를 한 450년, 500년 이상 된 나무를 이제 이식을 하게 되었는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측에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포즈를 취하셨는데, 안에 내부가 전부 다 썩어서, 전체가 다 썩어서 동공화되어 있고 반이 없어졌어요. 이런 나무도 보시면은 그것도 여름에 지 회사 공법을 이용해서 나무를 이식했고, 전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지를 하지 않고 수목을 이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나무를 1980년대에 저희는 이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반적인 토양 환경이나 식물 그 이식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거의 힘들고, 이 정도로 부패되어 있는 목질만 남아있는 그런 나무를 옮겨서 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소나무 얘기가 또 되는데, 이제 200년 된 소나무를 뿌리 돌림 없이 바로 캐서 이제 서울시 광화문에 있는 그 서울신문사의 자리에 이제 87년도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거 다 없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따로 어디다 이렇게 옮겨 심어서 그 조경에 어울리게끔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기도 한데, 이게 좀 없어져서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200년 된 나무를 심어서 이식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획기적인, 그리고 처음 있는 그런 수목 이식 작업이었죠. 이것도 이제 아무 무리 없이 살렸고, 이제 87년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형 수목 이식의 한 분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지개발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청남대에 이제 많은 나무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청남대가 그 보호시설이라서 국가기관에 외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진만 조금 뭐 비칠 수 있었고 그런 거를 마음대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자료로서 이렇게 600년 된 느티나무를 옮겨서 이제 다 활착을 시켰었고, 여기도 이제 청남대에 있는 각종 나무들, 은행나무도 있고 뭐 다른 나무들도 다 이식을 해서 성공적으로 그 황금박피라 그러죠. 수목의 뿌리 부분을 이제 껍질을 까서 새로운 뿌리를 이제 가장 분에 가깝게 새롭게 자라게 하는 그러한 기법,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같이 이식할 때 이제 사용을 했던 수목이식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둔산지구 수령 600년 된 느티나무 또 이제 저희가 그때 토지개발 공사였죠. 거기 있는 자리를 이식을 해서 새로운 공원 부지에 이제 옮겨서 심었는데, 이 나무도 역시 뭐 전지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가지들, 고사지들, 뭐 하양지 뭐 이런 꼭 제거해야 될 나무 한 10% 정도만 전지를 했고 원형 그대로 이식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기법으로 자리를 잡고, 강전지를 해야 나무가 산다는 것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지만 전지를 너무 많이 하지 않고도 나무를 잘 살릴 수 있다. 그것도 또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식을 이제 수용도 이제 변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광합성하고 연관이 있어서 수목이 빨리 회복이 되질 않아요. 광합성 면적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당에 이제 제가 알기로 그때 14그루인가 여러 나무를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분당 신도시였죠. 그때는 허벌판이었어요. 거기가 아무것도 없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만은 다 이식을 해서 성공적으로 나무를 다 식재해서 살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너무 많은 공사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공사를 딜레이 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국에 있는 그런 모든 현장에서 대형수목 이식 견적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때는 호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사회에 있는 나무도 이제 120년 된 느티나무 이식해서 옮겨서 심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에 있는 농지개량지역, 지금은 이제 농어촌 개발공사로 바뀐 걸로 아는데 상당히 굵은 나무죠. 이 나무도 이식공사를 1995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었고, 이런 나무도 보면은 그렇게 전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고사지나 썩은 나무 그런 거는 이제 전지를 했지만 가지를, 나머지들은 전지를 최대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도 동공이 많이 있고 그러한 상태였는데 별 무리 없이 이제 이식을 해서 성공적으로 활착을 했죠. 보령댐 은행나무는 이제 보령댐 수몰지구에 있는 나무를 이제 옮기게 됐는데 상당히 그 나무가 무거웠습니다. 나무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분도 그렇게 크게 안 떴는데도 이게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이거 들어올리는 크레인도 2대가 소요돼서 간신히 들었었고, 이걸 트레일러에 실었는데 트레일러가 너무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다 보니까 이 샤우드라고 그러죠. 동력 전달 계통이 이제 파손이 돼서 중간에 이 차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맨 밑에 사진에 보면 뒤에서 도저가 밀고 앞선 공템 포크레인이 끌고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이 도저가 이게 N96라는 도저인데 국내에 그 당시에 한 3대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제 힘으로 안 되고 또 백재범 원장님께서 또 투자원에 가가지고 또 얘기하셔서 직접 빌려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해주셔서 간신히 밀고서 뭐 이 도저가 없었으면 아마 이 나무가 아마 정상까지 수몰지구에서 벗어난 그 언덕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고 제 기억 속에 이제 진하게 남아있는 기억으로 이제 현장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 그래서 이 나무가 조금 좀 특별한 마음이 드는 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난공사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이제 포항제철 수령 300년 된 나무이고 뭐 이것도 보시면은 겨울철에 이제 낙엽이 다지고 했지만은 전지를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로 이식을 다 했고요. 정상적으로 활착이 다 되었고 제천지부 400년 된 느티나무인데 이건 역시도 이식을 하는데 이제 아까 고룡댐은 올라가다가 힘이 들었지 내려가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차에 실었더니 차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도 이게 서지질 않는 거예요. 뒤에서 천천히 내려가라고 텐이 붙잡고서 이렇게 끌었는데 이게 끊어졌어요. 줄이 무게가 워낙 세니까. 그래가지고 막 지 선친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막 실갱이를 하면서 트레일러 운전사를 설득을 해가면서 아주 애를 먹고 운전사도 막 못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 설득을 하고 뭐 아버지는 위험하니까 너 저 뒤에 가 있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죽어도 여기는 내가 이제 버틸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면서 이 공사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난공사 중에 하나였고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대형소모 이식공사라는 게. 하지만 그런 역경을 다 헤치고 다 이식을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지를 보면 거의 안 한 상태로 이제 이식을 해서 성공적으로 활착이 되었고요. 이제 월드컵 경기장 나무도 이제 저희가 이식을 하게 되었고, 이날은 참 대단히 이식하는 작업을 할 때 추워서 추위에 고생을 많이 했던. 보통 이식 작업을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그 공사 현장 환경이 좋았을 때 한 달 정도 걸려요. 보통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면 막 한 달, 보름, 2달까지도 가고 더 이상도 갑니다. 그럼 사람이 일을 하다 지쳐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인데 이날은 날씨가 영하 뭐 17도 막 15도 막 이래가지고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현장에 서 있어도 이게 몸이 꽁꽁 얼어서 한 달 동안 거기 서 있으면 아주 골병이 됩니다. 골병이. 나중에 아무리 힘을 내려도 힘도 안 나고 그만큼 이 공사가 힘들어요. 다른 그 조경업 공사들도 힘들겠지만은 이 조경업 자체가 자연과 어느 정도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이 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나무도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식재 집안이 이제 호흡 불량되는 그런 집안이라서 나무가 이제 호흡 불량 증상이 나타나서 흙을 도로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유공관을 묶고 토양을 다시 개량을 해서 그리고 나무를 이제 다시 또 흙을 다시 덮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이 나무를 심고 나서도 관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앞에 자료에 보여드렸지만은 그냥 힐딱 뭐 이렇게 심는다고 해서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그때그때 적정한 대처나 뭐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수목이 고사한다는 점이 확실합니다. 저는. 다음은 이제 경인 운하 굴포천 방수로 공사에 있는 느티나무 이식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기억에 첫째는 제가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자원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서 이제 뿌리돌림 작업을 했는데 뿌리돌림 작업이 마치고 나서 1년 정도나 1년 6개월 지나서 이제 이식 공사를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발주처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선사시대의 문화재가 거기서 갑자기 출토가 됐어요. 이게 경인 운하 이거 공사가 대단히 큰 토목 공사이거든요. 그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만드는 그런 공사였는데 이거 저희 수목 이식 공사 이거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전체 경인 운하 공사 자체가 이 문화재 때문에 수도비 됐습니다. 전체 공사 중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그게 한 3년? 제가 기억에 한 2년 6개월에서 3년씩이나 걸렸어요.
그 나무가 뿌리돌림하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자료화면 나가겠지만은 1년 있다 캐야 되는데 이제 2년, 3년이 지나니까 뿌리가 이만큼 자라게 되고 나무로서는 좋은 얘기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거 굴포초 공사는 이거 유튜브에도 아마 그 자료화면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나무에 실어서 이제 굴치를 해서 분을 짜가지고 싣고서 이제 나가는데 또 나가는 길이 없어요. 덤프 트럭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고압선이 흘려서 이 나무의 수고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고압선을 자르고 단전 비용을 한국전력에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쪽으로 죽어도 못 나간다. 현장에서 결론을 내서 현장의 원 집안에 있던 나무를 거기에서 나가려면은 별도의 길을 우리가 내야 된다. 그래서 간신히 그 길을 찾아서 저희가 한 몇 시간 만에 굴삭기를 동원해서 길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 이제 이식을 해서 옮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있는 이 트레일러에 싣고서 이제 나갔었죠.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마쳤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라건설 이제 있는 여러 가지 노양, 참양, 가해집가 행나무, 200년 된 가해집가 행나무도 이제 바로 이제 캐서 옮겨서 정상적인 활착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들 유명해야 생각하시는 이제 이맛댐 용해연행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다 아시겠지만 천연기념물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옮긴 나무 중에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큰 나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 중에서도 이거를 옮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결정하는 시간만 해도 5년을 걸렸어요. 5년 동안 이 나무 공사를 이식하는 거를 수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열과 성을 다했다는 거는 일반적인 적용공사에서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목 이식하는 준비 과정, 뿌리 돌림 과정 그런 과정이 3년 한 6개월 정도 걸렸고, 공사가 이식이 완료되고 나서 하자 기간이 5년 또 걸렸습니다. 그 하자라는 게 전체 가지의 15% 정도만 고사지가 발생하면 이 하자라고 판명을 한다는 이제 검찰 공증까지 쓰고, 그때 당시 이제 공사비가 한 19억 정도 됐는데 어마어마하죠. 나무 한 그루에 19억이면. 근데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 공사였어요. 섬을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 나무를 이제 해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숙부이신 유니베라 초대 창업자이신 분께서 이제 보증을 서서 저희가 이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던 은행나무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 초창기 이제 뿌리 돌림 하기 전에 이제 작업 시작한 첫 삽을 뜨는 광경입니다. H빔 공법이라고 이제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제 특허 등록한 공법을 이제 적용한 것이 이제 프랭카드로 걸려 있고요. 1차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1차 공사를 뿌리 돌림을 계속 하면서 이게 섬을 만들어서 이제 나무를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섬을 지금 만들고 있는, 가운데는 푹 꺼져 있는 원 집안이지만 주위가 이제 이렇게 섬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집안을 다지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섬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 석축 공사와 이제 코아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되고, 아직 상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상식된 이후에 빈 공간에 이제 흙이나 식재 지반을 이제 조성하기 위한 흙들이 저 굴삭기 있는 부분에 성토되어 있는 그러한 광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약 한 38만에서 한 40만 루베 정도의 흙을 식재 지반 조성을 위해서 이제 성토해 놓은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은 이제 모든 상식이 완료됐어요. 하루에 한 30cm에서 60cm 정도의 그거는 이제 200톤씩 그거 견딜 수 있는 오일 잭을 8개를 물려서
30cm 우측 올리고 좌측 30cm 오시고 조금씩 약 한 6개월 이상을 걸려서 3차 상식공사 상식공사가 이제 거의 완료가 되고 식재지반이 이제 다 그 있던 흙이 다 들어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현장 사진입니다. 모든 상식공사가 완료가 됐고 그 당시 원림국에서 이제 여성 교수 한 분께서 현지 답사 겸해서 오셔서 기념 촬영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큰 나무가 이식된 거에 대해서는 좀 놀랍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회장님하고 이제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방풍임이라고 해갖고 저쪽 서쪽 지방에서 바람이 강바람이 세게 부는데 나무에 이제 너무 직접 닿는다고 해서 방풍님 해서 언덕을 높게 쌓아서 거기에 나무를 막 잔뜩 식재를 하고 그것을 이제 바람을 좀 가르거나 줄이는 쪽으로 이제 그런 공사도 하고서 모든 식재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저희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고 그 이듬해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준공이 되고 이제 그 봄에 이제 싹이 난 상황을 이제 다시 찍은 사진입니다. 그 거진 한 8년, 9년 거의 정도 되는 기간을 이제 수목 하자 기간을 남겨놓고 준공을 마친 시점이라서 상당히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이제 다른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지만은 상당히 고무된 그런 그 회사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뭐든지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부심도 있을 수 있었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연계능나무 공사가 기점으로 대한민국에 그래도 큰 획을 긋는 공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좀 더 미국보다나 저는 구라파보다 훨씬 높은 수목이식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도 하게 되지만은 거길 봐서라도 이제 미국을 제치고서 저희가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명히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예, 기네스북에 이제 등재된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2013년에 이제 등재를 했는데 원래 수목을 이식하기 거의 직전에 이식하고 바로 직전 그때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기네스북 그 등재하려는 그곳에서 이 나무가 살아야 등재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나무가 이제 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등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목 하자가 이제 발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자료화면인데요. 일단은 이제 수목 식혈이라 그러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식재지에 배수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굵은 자갈이나 그런 것을 이제 최소한 30cm 정도는 타설을 해야 됩니다. 얘는 특히 대형 수목은 그래야 배수와 관수가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지하 수위도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원래 한 60cm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일일이 하기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한 30cm 정도라도 해는 것이 수목을 이식하는데 상당히 활짝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배수층을 확보할 수 있는 자갈이나 왕사나 이런 거를 깔아놓는 것이 좋다고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 위에 이제 생명정을 꼭 이렇게 까셔야 돼요. 이 생명정을 바닥에 이렇게 까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무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효율적인 양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분 화분의 측면 부분에 생명토를 같이 이렇게 부착을 해서 뿌리가 빨리 신근이 나오면 생명토와 다 맞닿으면서 실질적으로 뿌리가 자랄 수 있는, 바로 신근이 유도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뿌리가 자라게 되면은 상당히 이 몸살이 심하게 오는데, 그 몸살을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이러한 그 준비되어 있는 그 근부에 활착할 수 있는 그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러면 뿌리 기능이 이제 절단을 했기 때문에 약화된 상태에서 지상부에서는 병과 기존의 나무 내부에 있는 곤충, 거기에서 나오는 병원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방제 방역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약을 철저하게 치시고, 심지어는 증발산 차단제도 좀 치시고, 관리를 아주 신경을 꼼꼼하게 쓰지 않으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뿌리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수를 꼭 해야 되고, 관수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물집이라고 해서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다른 그냥 이거 물집 없이 물을 주게 되면은, 요즘은 이제 물집을 안 만드는데 물이 제대로 잘 스며들질 않아요. 뿌리 깊은 곳까지. 그럼 수목이 섭취할 수 있는 수분이, 양이 적어지게 되죠. 그 물집을 꼭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서 공기, 흙과 흙 내에 있는 불필요한 공기 부분도 빠지지만은, 흙과 수목이 딱, 뿌리 부분이 딱 밀착이 될 수 있는 그 물리적 여건을 조성하는 게 물을 주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꼭 준비가 돼야 되고, 향후에도 이 물집을 되도록이면 없애지 말고 물을 항상 이렇게 충분히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적용공사 적은 수목을 이제 지휘회사가 수주해서 진행하는 그런 장면을 찍은 것인데요. 총 139주를 식재했는데 135주 정도가 다 활착에 성공을 했어요. 생명정을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관수를 한 번 딱 했는데, 모든 식재된 수목이 다 정상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주청에서도 상당히 감독관들이 이제 놀랍게 생각을 했었죠. 대부분 최소한 20% 정도라도 하자가 발생을 하는데 많은 나무가 살으니까, 저희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이제 활착이 된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지를 이렇게 많이 심하게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찍은 것이고요. 이런 너무 강전지를 하는 거가 수목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좀 강전지를 좀 안 하고, 그게 안 하면은 또 전기줄이나 이런 또 다른 그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한전과 이제 가로 정책과 이런 게 이제 녹지 정책이 이제 서로 엇갈리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좀 안타깝죠. 그거를 좀 최대한 피해서 이제 전지를 안 하는 쪽으로. 이 가로수라는 거는 도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면도 있거든요. 그게 그늘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요즘에는 횡단보도 같은 데도 이렇게 큰 우산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제공해서 신호 대기 기간에 이렇게 보행자들이 그 그늘 밑에 있으라고 여름에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가로수를 이렇게 전지를 많이 하는 거는 그건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목의 굴치 장소와 식재, 토양 물리성, 화학성을 면밀히 첫째 이제 검사를 해서 새로운 식재지가 과연 비슷한 토양 상태를 나타내는가. 물리성이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겠죠. 화학성도 그렇지만. 그리고 배수와 풍기가 잘 될 수 있게 자갈을 어느 정도 타설을 해라. 그리고 유공관을 설치를 하고. 이게 대단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신경 조금만 쓰면 수목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꼭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식재재 관수 배수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꼭 조성을 해야 되고, 그게 잘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자재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고, 가시나 부적기 식재에는 금부의 최선의 양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생명정이나 생명토를 꼭 사용해서 가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배수가 잘 될 수 있게끔 흙만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은 호흡 불량에 걸립니다. 비가 오는 상태에서 흙을 쌓아놓게 되면은 일반 흙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배수가 잘 될 수 있게끔 배수로도 파고 이런 물리적인 조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나무를 제가 많이 봤어요. 나무가 그 잘못 심었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재의 수명 상태를 육안으로 식별해서 어떠한 그 처방이나 관리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수목 식재에 최소한 1년 동안은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식재 이후에는 가식일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방제, 방역, 방부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꼭 이제 뿌리에 이제 잘 도포를 해서 뿌리가 이제 썩어 들어가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그 현장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그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의미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그 유튜브에 그 밑에 이제 댓글에 이제 질문 같은 걸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자료라든지 각 현장 케이스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차후에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녹화를 해서 촬영분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분 촬영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